자, 그럼 지금부터 제4차 척수 플러스 포럼 장애 등급제 폐지와 척수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척수장애인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진짜 최소중의 장애인이지만 척수장애인들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장애인 시대를 교육센터의 이원준 총각에서 이용자 관점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안이라는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장비가 많이 닫혀 있는 그 출중중에 출전을 갖고 계시고요. 이분들 말씀하신 걸 귀를 드시면 여기 붙이고 계시지만 굉장히 그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하셔서 우리의 그 현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 8월 33 나이에 자전거 전복사고로 경수 3, 4번 손상에 의해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되어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불완전 손상이었다면 이해가 훨씬 좋았겠지만 완전 손상으로 학회에 보고된 전형적인 모습으로 어깨 끝 밑으로는 아무런 감각도 못 느끼고 운동 기능도 상실된 최중증 척수손상 장애인으로 지금 현재 8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 손 하나 까딱 못하게 되자 사실 죽을 것 같아서 그 좌절감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고 전에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자부하며 살아왔던 술, 담배 않고 이렇게 바르게 살았던 사나이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 수호에 앞장섰던 육군 부사관으로 사명감과 자부심이 컸던 이원준 중사였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제 인생을 180도 뒤바뀌어버렸고 아무런 보상도 받을 곳 없던 저는 퇴직금 달랑 받고서 쫓겨나듯 5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돼버렸으니 그 막막함은 사실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실 겁니다. 작은 기대를 가지고서 줄기세포 임상 실험에도 참여를 했고 근데 그 이후에 가중된 통증만 생겨버려서 실망감이 되게 커져버렸습니다. 이러니 어찌 희망이란 게 있었을까요? 그러나 궁지에 몰리고 몸은 멈춰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이보다 더 안 좋은 일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무대포 정신이 생겨났었고 차근차근 살 궁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2번의 겨울과 3번의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저의 2년 4개월 동안의 병원 생활 이야기입니다. 저의 죄알람인 기간이고 흔한 말로 짬밥이 쌓여서 나름의 요령들로 차츰 익숙해지고 정보가 수집해지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이라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희망 말이죠. 사실 그 활동지원 제도가 그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에 군안이들이 한강다리를 기어서 그 힘겨운 투쟁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어찌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익히 들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본연의 취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므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2013년 12월 말경에 퇴원하였고 퇴원 전 이름만 주구장창 바꾸는 공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 절차를 밟고서 공단의 형식적인 조사 후에 활동지원 급여가 결정되었죠. 여기서 의학의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만 놓고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전 약 240여 시간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또다시 웃긴 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 이게 지역별로 활동지원 급여가 다르다는 거였죠. 그로 인해서 또다시 좀 더 활동지원 급여를 많이 준다는 곳으로 철새처럼 이동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씁쓸해지더군요. 아무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천에서 마지막 병원 생활 후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서 2014년 1월부터 중개기관을 통해서 활동지원사 선생님과 첫 만남을 가졌었고 사실 일주일도 안 돼서 못하겠다며 새로운 분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오래 함께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었었습니다. 이상한 건 저한테 오셨던 분들이 이제 막 교육을 수료하고 제가 첫 번째 이용자였다는 거죠. 알고 보니 경험이 있거나 알만한 분들이 저 같은 중증 장애인을 기피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사실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일도 아니었었죠. 나 같아도 사실 같은 돈 받고도 힘든 일을 하고 싶을까 생각하니 아주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죠. 그러니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또 연속적으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언젠가 오래 함께할 좋은 분이 나타나실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3개월 후에 마음씨 좋으신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만났고 참
참 좋았었습니다. 그분의 친오빠가 장애인이셨거든요. 저를 잘 이해해 주셨고 그분과 오래오래 함께 일하고 싶었었습니다. 지금껏 가장 제 곁에서 오래 일했던 그분은 4년도 아니고 4개월 동안 저랑 함께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시다며 결국 저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그분 덕분에 3박 4일간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양성과정, 강사 양성과정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분이 떠나고 새로운 분들이 스쳐 지나갔었는데 2014년 10월 달 이후로는 또다시 어떤 분이 퇴근길에 넘어지셔가지고 갑작스럽게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적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략 약 10개월 동안 활동지원 제도를 맛보게 되었었습니다. 왜 적막이 흘러 중개기관에서는 연결시켜주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 모 정치인분의 노력으로 이용 대상이 1, 2급 장애인에서 3급으로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가족에게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애들만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 농산일로 골병나신 어머니께서는 다 큰 아들을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며 대소변 처리까지 집안 살림까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활동 지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체 활동 지원은 제가 살아있게끔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지원입니다. 동물이라면 모름지기 먹고 자고 배출하는 이런 기본적인 반복 과정을 통해서 살 수 있잖아요. 누군가 먹여줘야죠. 또 이놈의 통증들이 숙면을 방해하고요. 감각도 없는 몸이라 대소변을 보고픈 느낌부터 기능까지 상실시켜서 하다 이것 또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신변 처리도 못하기에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이 기피 대상 1호가 되기도 하죠. 고민이 많던 그 당시 그러면 당연히 힘든 일 하시는 분들께 돈 더 들이면 해결될 텐데라는 생각을 할 쯤에 역시나 그 누군가는 더 미리 걱정을 했었고 힘있는 분들의 추진력으로 반갑게도 차등수가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안도했으나 시간당 680원밖에 안 준다기에 사실 실망감이 컸었습니다. 근데 또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 권해 끝에서 만들어진 그 인정점수, 인정조사표인지 몰라도 머리만 움직이는 저 같은 사람이 425점으로 440점의 문턱을 15점 부족해서 680만 원 같은 시간당 680원을 못 받게 되었죠. 이에 문의를 해보니까 되돌아오는 대답은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차등수가를 받지 못하는 게 맞고 인지는 멀쩡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지까지 떨어져야 하느냐고 제가 되물으니까 현재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랍니다. 또 한 번 직접 혼자 다른 해결책을 없을까 하고서 공단에 찾아가니까 담당자분 뒤에서 팔짱을 끼고 감시하듯이 저를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계시던 그분이 그 높은 분이었나 봅니다. 근데 그분이 중간에 끼어들더니 말했던 내용은 생각을 해봐라. 일이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신변 처리 같은 건 가족이 해야지 그것까지 시키려 하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왕년에 힘전 쓰던 버럭중사라는 저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조용히 숨만 쉬고 살기 바라는 그런 염원에 대꾸조차 못했던 나약한 사지마비 척수장애인으로밖에 없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날 1층에서 구석에서 되게 서럽게 울었었습니다. 덕분에 바보처럼 이 대한민국이 나름 부강해졌으니까 장애인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거란 희망을 가졌던 저를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해줬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날 생각하니까 되게 막 억울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사실 최초 활동지원 제도를 접하며 은연중에 중증 장애인일수록 일이 힘들 수 있으니 보상의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약 10개월 동안 저는 그분들과 암거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퇴근 일찍 하고서 단말기는 몇 시간 더 찍어주며 그나마도 그렇게 이용했었나 봅니다. 최중증 장애인의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현실과 손잡아야만 했었습니다. 행여 외출 동행 시에는 그분들의 보폭을 의식해야만 했었고 식사 시간 안에는 식비를 부담해줘야만 했었던 과거가 떠오릅니다. 10개월간의 연속적인 매칭 이후 부천에 있던 7개의 중개기관과 서울과 인천 쪽에도 문을 두들겨 봤었고 가뭄에 콩나듯 연결되었다지만 다들 떠나갔었고 이제는 내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라는 그런 자체까지 하기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스쳐 지나가는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본인이 그냥 하겠다면서 그냥 구하지 말라면서 크게 실망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활동지원사
양성 프로그램 중에서 한 꼭지를 맡아서 이용자로서 소리를 낼 수 있었고, 그 당시 핵심 포인트라면 솔직히 지인들의 소개를 듣고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분들이 대다수셨는데, 그저 경증 장애인들을 따라다니며 시간 때우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들으셨고, 중증 장애인을 돌보려고 하는 분들은 크게 착각하시는 게 본인들이 봉사하며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이다 하니, 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며 이거를 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첫째도 둘째도 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사회 활동 지원을 함으로써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도와준다는 생각을 말아달라면서 재차 당부를 했었고, 중개기관을 통해 이용자 정보를 접한 뒤 큰 각오로 결정을 하셔야 서로에게 상처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잠시 저만의 생각, 물론 그전에도 저만의 생각이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함일까요? 왜 저와 같은 체중증 장애인들은 이토록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려야만 하나요? 언젠가 모 인기 아이돌이 바쁜 스케줄 소화하느라 바쁘게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었고, 그 당시 못된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가 경수손상이고 나처럼 장애를 입는다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이가 체중증 척수장애인이라면 그를 통해서 잘못된 현실들이 노출되고 해결점을 찾기가 훨씬 수월할 테니 말이죠. 참 나약합니다. 주변에 휠체어탄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답답하고 그저 푸념하는 술안주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힘이 없기에 언젠가 국회에 계시는 장애인이신 정치인분과도 이야기를 나눴었고, 사실 그 이후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활동지원사를 이용하지도 않고 지하철이나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버스를 타지도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서 어찌 공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또 절실할까요? 복지국가가 허무한 이상일까요? 늘 예산 핑계로 진전 없는 모습들에 지쳐갑니다. 그 누군가는 그래도 20년 전보다 너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까요? 활동지원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더 이상 역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면 온 국민들도 모두가 다 안전하고 행복도 보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저 알고만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만 두고서 활동지원 제도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부양의무제 폐지가 우선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가족 할부도 인정해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야죠. 무슨 도서상간 지역의 장애인은 연결이 어려우니 가족 할부를 인정한다죠. 그것도 급여를 50%만 주고요. 왜 그딴 식으로 해야만 할까요? 저처럼 중개기관은 있으나 연결이 안 되는 이용자는 가족 할부 인정이 안 된다죠. 단 시장급 사람이 인정하면 뭐 된다나 만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할부가 인정이 된다면 중개기관 20%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죠. 따져보면 1급 장애인이 118시간에 중개기관이 시간당 3,280원, 거기에 가족 모두 지원 직장생활 할 시에 73시간이 추가되면 또 거기에 추가로 학생이다라고 하면 10시간이 추가되니까 총 201시간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65만 1,240원의 예산이 절감되게 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참 좋아하시는데, 가족할부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그 신변 처리가 요구하게 되는데, 가족이 가장 마음 편한 건 말하나 마나겠죠. 아무튼 그래서 굽은 허리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저를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홀로 돌보면서 보상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보다 어머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픈 마음에 달리 방법이 없어 그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불편들과 위험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경수 6번 정도의 친구가 손가락을 못 쓸 뿐 혼자서는 보조기기를 착용하고 밥도 먹고 휠체어도 손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 현재 한 달에 800시간 넘게 받고 있어서 사실 활동지원사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제각각이면 되겠습니까? 외국처럼 당사자 이용자로서 당당히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급여를 개인에게 주기에는 부정수급이라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시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2명 이상 두거나 주말에만 따로 이용하는 이상적인 환경의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처럼 체중증 척수장애인이라면 가능한 소리일까요, 이게? 또한 입장 바꿔서 제가 3일에 한 번 대변을 보는데 사실 그 과정이 험난합니다. 주로 저녁 식사 이후에 진행되는데 만약 지원사분이 2분이시고 주야로 나뉜다고 하면 한 분이 더 고생일 테고, 그런다고 하면 그분이 더 고생하시는 그분은 더 오래 저희 곁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열애 중개기간을 등록해서 한 분이 하시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현 시점이라면 월 급여가 엄청나겠죠. 활동지원사 분들의 처우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왜 이용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면서 소외받고 있을까요? 하다하다 어찌나 활동지원사 분들을 너무나 아껴서 강제로 휴게 시간이라니, 이 휴식 시간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보면 단말기 찍느라 난리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왜 특례업 쪽에서 제외했을까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는 봤을까요? 사실 무슨 공장에서 반복 단순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휴게 시간일까요? 그럼 뭐 밤에도 잠 안 자고 계속 체위 변경을 하면서 일하는 건 또 아닙니다.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도 좋지만 좀 더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교육과 관찰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걱정되는 게 7월에 등급제 폐지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인정조사표가 얼마나 반영이 될지 참 의문스럽긴 합니다. 복지가 찾아가는 복지가 맞나요? 아니면 꽁꽁 숨어있는 복지를 찾아내는 복지가 맞는 건가요?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인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